2장 6. 올바른 정체성이 문화를 지킨다. 모든 사람은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인간적 정체성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문화권은 하나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회 교육원에서 펴낸 다문화 사회의 이해에 나온다. 즉 나는 어디서 태어난 무슨 종자인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며 내 문화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쉬울 것이다. 여행을 제외한 어떤 이유로든 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민이 되면 내 문화 위에 다른 문화를 덮어씌워서 다문화로 살게 된다. 잘 화합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주민 1세대가 잘 섞이지 못하면서 생기는 가정불화, 2세대와의 갭, 사회적인 고립에서 발생하는 좌절, 우울 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처음 해외 근로자 간호사로서 사우디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하루 받았었다. 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산주의 사회 체제를 조심하라는 이념 교육을 받았다. 외국에 나가서 알았다. 그것 또한 반공이라는 포장으로 민주주의 세뇌를 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 소개로 남편이 보내온 연필로 쓴 편지지 반장의 자기소개서에 이름 다음으로 쓰여있던 남편은 그리스인이지만 사회주의 폴란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말하자면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을 피력한 것이다. 처음에는 겁이 났고 잘못 사귀었다가는 그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고 해외에 잠입한 북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봐 걱정했었다. 그런데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매력으로 그에게 그대로 직진했다. 그와 그의 가족 호주인들은 경계하는 나의 반응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남편은 학교에 다니면서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 이름도 몰랐고 형은 대학 때 친구들이랑 클럽에 다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시부모님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다가 정치망명을 했음에도 가족 혹은 학교로부터 이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고의 복지국가, 사회주의 스웨덴과 다를 것이 없었다. 내가 아는 북한의 실상과 너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나라와 다른 것이 없었다. 그때야 나도 모르게 다른 편향적인 민주주의의 세뇌가 되었음을 인식했다. 우리나라도 나도 세계 정세에 있어서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알았다.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86년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만 해도 동유럽들과는 수교를 맺지 않아 가지 못했던 것이 88년 이후 개방으로 세계화를 시작하면서 우물한 개구리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결혼하면서 이미 두 민족의 며느리들이 있는 시댁에 한국인이 더해져 이제는 동서양의 글로벌 민족의 다문화 가정이 되었다. 워낙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는 성격이라 커다랗게 불편하지 않았다. 언어가 문제였다. 시댁만 해도 그리스, 폴란드 말을 잘하는 편이고 영어는 시부모님만 빼고는 실제 제1 외국어였다. 소통은 영어로 했지만도 늘 언어 장벽을 느끼고 살았다. 알게 모르게 주춤거리고 피하게 되고 못 끼게 되는 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같은 민족끼리의 공동체, 커뮤니티끼리만 만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영어를 쓸 노출의 기회가 줄고 영어는 더 안 느는 악순환이 되기도 한다. 남편과 영어를 쓴다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으니 많이 늘지 않았다. 조금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놓치게 된다. 뉴스나 남편하고의 대화 수준은 간신히 유지하지만 빠르고 웅얼거리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반도 이해를 못한다. 참 이상한 일이다. 한국말은 아무리 빨리 하고 문계도 잘 알아들었는데 말이다.
아무리 바삐 살았다고 해도 언어만큼은 시간을 내서 배우고 연습을 못했던 점이 제일 아쉬운 일이고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다.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권유하고 싶다. 언어는 미루지 말고 당장 배워라. 그래야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답게 산다. 그러면 나의 두 정체성이 뚜렷해진다. 같은 문화를 지키고 즐기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그리스인 호주인들은 멜번에 이미 터를 잡고 사는 인구가 본국 아테네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 식당에 작은 행사만 있어도 사람들이 식탁 밖에 나와 그리스 부주키, 기타보다 작고 통은 더 둥근 현악기, 음악에 맞춰 그리스 전통 춤을 춘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전통춤은 본국에서는 사라지고 있지만 외국으로 이민 간 그리스인들이 전통을 더 잘 지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와 같은 배타적 긍정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 역시 긍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도 한국에서 살 때는 전통 문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멜번에서 초등학교 때 한국 무용을 몇 년간 가르쳤고 이어서 남편도 한국 장구를 7년을 친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나 또한 장구와 무용을 배워 멜번 소립회 정기 공연을 10년을 하고 애국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다. 10년대 중반부터 호주에서 전격적으로 간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실감했다. 내가 다니던 병원은 환자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인이었다.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몇 번의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다. 분명한 것은 동양인이 아니었다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언어 장벽의 컴플렉스에서 나 스스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혼자만의 심약한 정체성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유창한 영어로 내 생각을 잘 표현했었더라면 타인 역시 나를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호주는 대표적인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국가인데도 오랫동안 백호주의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와 국제사회의 안 좋은 시선, 경제적 필요 등으로 다문화주의로 정책을 바꾸었다. 처음에 먼저 이민 온 북유럽 사람들은 남유럽 사람들이 이민 올 때 많이 배척했다. 다음으로 동양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사람들이 싫어했다. 시집살이 서름을 당해본 며느리가 더 혹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보다.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공부, 직업의 이유로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바뀐 정책과 교육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다. 게다가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점이 사회 속에 어우러지는 데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영어로 수업받는 인도인들과 필리핀 이민자들이 직장을 잘 잡는 이유다. 호주는 2014년부터 교과과정으로 다문화 민족을 시작한 이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상호 문화적 이해에 빨리 접근하였다. 1994년 큰딸이 유치원에 다니던 때였다. 동양인은 한 반에 몇 명도 되지 않았었다. 둘째 딸은 2살이 조금 넘었고 셋째를 임신 중이었다. 다문화의 화합에 힘을 쓰시는 선생님께 한국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쇼핑센터에 가면 일본 스시점이 있지만 그때는 인기 있는 메뉴는 아니었고 거의 한정된 손님만 찾았던 때였다. 하지만 일본 김밥이 아닌 정통 한국 김밥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큰딸도 엄마가 유치원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으쓱할 나이였다. 집에서도 잘 해먹지 않았지만 좋은 기회였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재료들을 바리바리 싸서 딸 둘을 데리고 가 시범을 보였다. 시범을 보이고 딱 2조각씩 접시에 담아서 주었다. 20명도 안 되는 애들 중 3~4명만 먹고 나머지는 입에 대기조차 꺼렸다. 선생님, 까만 종이 뭐예요? 맙소사, 그렇게까지 저조한 반응이 나올 줄 몰랐다. 아이들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나이인 거다. 부모님들이 주는 음식만 먹었을 테고 부모님들은 외국 음식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였다. 나는 큰 깨달음으로 섭섭하지 않았다. 주선한 선생님도 조금은 민망해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서서히 스시나 김밥은 외식의 단골 메뉴가 되었고 지금은 나의 1살, 3살 손주들의 최애 식품이 되었다. 문화는 먹는 것부터 언어로부터 스며든다. 이주 노동자 수는 2006년 말 기준 42만 명이었던 것이 2022년 6월 기준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5만 6천 명으로 이 중 거의 40만 명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다. 이제는 소수민족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이나 제도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관심과 소리를 내어야 국가도 움직일 수 있다. 문화 충돌을 예방하고 상담이나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은 이주민의 나라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문화 가정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겪는 갈등을 낮추어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둡고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는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